수학일 강의 8번째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를 설명하고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주제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의 기본이 되는 sin and cosine의 미분, derivative of sin and cosine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이 x 여기 나오는 sin x, cosine x는 이 각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각도 x를 라디안으로 측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디그리로 하게 되면 나중에 미분을 하고 앞에다가 어떤 다른 값들을 곱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식대로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각도를 라디안으로 측정을 한 값으로 라디안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sin x를 미분하면 우리가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은 그래프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고요. 그리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x를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즉 사인으로 시작하면 사인을 두 번 미분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를 붙인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자, 이 사실로부터 이 사인 앤 코사인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요. 어떤 운동들이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인체로 생각하면 심장에 피가 들어갔다 나오고 공이 튀어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것들, 그리고 전류가 교류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졌다가 또 불황이 왔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는 운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 사인, 코사인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전 운동을 나타낼 때 이 사인은 코사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기계 쪽에서는 진동, 바이브레이션을 나타낼 때 그 진동의 특성이 이게 신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 진동을 나타낼 때 이 사인, 코사인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코사인은 우리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서 매우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고, 특별히 이제 미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알아야 됩니다. 이와 좀 반대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를 배웠었는데, 지수함수는 2의 x승 또는 2의 마이너스 x승 해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지속적으로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나오는 사인, 코사인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극한이라는 두 개의 극한 값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세타, 이게 뭐 x가 돼도 되고요, h가 돼도 되고 델타 x가 돼도 됩니다. 그러한 x 세타분의 또는 사인 세타가 되면, 이게 세타가 제로로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 세타가 제로로 가면 사인 세타는 0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타를 0으로 가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0분의 0 케이스가 돼요. 그러면 과연 이 세타가 제로로 갈 때 0분의 0 형태를 띠는 이 값은 어떻게 될 건가? 결국 그거는 분모하고 분자가 얼마나 더 빨리 0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값은 이제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증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극한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세타가 0으로 가면 이 분모가 0이 되고요. 분자를 보면 코사인 세타 빼기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들이 코사인의 함수를 생각해 보면 0일 때 1의 값을 가지거든요. 따라서 1 빼기 1이게요. 이것도 0분의 0 형태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이 분모하고 분자가 어떤 게 더 빨리 0으로 가느냐,
이 비율에 의해서 이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극한, 얘와 그리고 얘, 이 두 가지 극한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유도하고 특히 삼각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처음에 나오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말로 쓰면요, 여기 직각삼각형일 때입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 C의 제곱은 뭐하고 같냐면, 다른 두 변, 그 직각과 연결되어 있는 직각변 A하고 B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직각이라는 거 잊지 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 것이고, 어느 정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 앤 코사인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양변에 여러분들이 A, B,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C제곱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합시다. C제곱으로 나누면 오른쪽은 C제곱분의 C 되기 때문에, C제곱 되기 때문에 1 되고요. 이거는 C제곱분의 A 더하기 C제곱분의 B제곱이 됩니다. 자, 분모 분자에 다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C분의 A 전체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B제곱분의 C제곱분의 B제곱은 C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관계를요, 여기 나오는, 옆에 나오는 원으로 가지고 오는데, 특히 원에서 여러분들이 원의 반지름이 1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반지름이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1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에서요, 이 수평선을 하나 긋고 거기에서 임의의 각도 세타가 되도록 해서 또 하나 반지름을 긋습니다. 그 반지름을 우리가 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요, 밑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구성해요. 자, 직각삼각형을 구성하면 여기 나왔던 것처럼 C분의 A 그 다음에 C분의 B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빗변을 1로 하고요. 나머지 하나를 A분의 C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C분의 A 또 C분의 B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C분의 A라고 한번 해봅시다. C분의 A. 자, 그러면 하나 다른 직각변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B 나누기 C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하나 해줍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C분의 A 되는, 자, 원래는 그러면 이게 어디였다는 거예요? 요걸 원래는 요거는 C 나누기 C 해주면 되죠. 원래 C, A, B였는데 변의 길이가 우리가 모두 C로 나눠져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C분의 A, C분의 A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각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 빗변분의 이 밑에 있는 밑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C분의 A를 바로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C분의 A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C분의 B를 sin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C분의 B.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C분의 A는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C분의 B, C분의 B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다. 자, 이걸 다시 쓰면 어떤 의미냐면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란 뜻입니다. 더하기 이게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게 1이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각도 중간에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라디안으로 쓴다고 했죠. 라디안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에 있는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세타 라디안을 가지고 있는 호의 길이는 이게 바로 세타가 됩니다. 이게 호의 길이가 세타가 돼요. 요 길이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적어보면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요. 여기 밑에 나오는 C분의 A라고 정의됐던 거는 요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부분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수선을 내렸던 이 부분 C분의 B는 이게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하면 1의 제곱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세타는 이 A분의 B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됩니다. 자, A분의 B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미 정해놨던 사인과 코사인으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였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이거였기 때문에 양 분모 분자에다 C를 우리가 곱해주면 없애지고요. 이거는 결국 A분의 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회전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사인 앤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자, 여기 이 점 있죠. 이 점이 세타가 이렇게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칩시다. 빙글빙글 돌면 이 점을 잘 보세요. 이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타가 점점점 커지면 이 점은 이렇게 이 원의 둘레를 빙빙 돌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돌 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사인 세타는 바로 이 점의 높이로 정의가 됩니다. 자, 세타가 점점 커지면 높이가 어디까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 1까지 올라갔다가 1에서부터 다시 0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올라오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세타가 0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을 X축에다 쓰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면 그게 바로 사인 커브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커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평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점은 이렇게 0을 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회전해서 오면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그러한 형태의 회전 운동하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한 점이 둘레를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그 점의 높이에 해당되는 게 사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평 방향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코사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움직이는 영상을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빨리 도는데요. 자, 빨간 점을 한번 봅시다. 빨간 점은 이 반지름 1인 원에서 계속 이 반지름 1인 둘레로 돌고 있을 때 빨간 점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사인 세타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파란 점을 봅시다. 파란 점은 X축상에서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1로 오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세타에 따라서 쭉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R이 1인 서클 상에서
회전 운동의 상하 방향이 바로 이게 상하 방향이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방향의 운동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이 회전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그릴 때, 자, 이런 식으로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어떻게 세타, 이 각도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걸 가지고 그린 게 바로 사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코사인과 사인의 미분에 들어가는 그 x는 각도인데 라디안으로 측정한 각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안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원래 우리가 각도를 디그리를 썼어요. 그죠? 디그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도라고 쓰고, 그죠? 이걸 디그리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바퀴를 360도로 합니다. 자, 한 바퀴를 360도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쓸 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왜 360도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뭐랄까요, 내추럴하지 못했던 거죠. 100도로 할 수도 있고 10도로 할 수 있는데, 일단 360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각도를 360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그 각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각도 때문에 호의 길이가 구성이 되는가, 이것을 이용해서 라디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제 그 각도가 이루는 호의 길이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호의 길이로. 자,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세타 라디안이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 각도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그 각도가 이루는 호의 길이가 바로 세타일 때 그 각도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 전체 둘레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완벽한 서클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레이더스는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60도라는 거는 각도로 치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각도를 360도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라디안이라는 걸로 쓰게 되면, 라디안은 반지름 1인 원에서 그 각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기 때문에 풀서클 360도라고 하면 전체 원의 둘레가 되죠. 그러면 2파이 r이 됩니다. 그죠? 2파이가 되고 r이니까, r이 1이니까 그냥 2파이가 돼요. 이게 라디안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변에 2를 나눠주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1라디안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라디안은 180도 나누기 파이. 그래서 180 나누기 3.14 하면 대략 뭐 50 얼마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1라디안은 몇 도에 해당되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에 해당된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지름이 R1인 1이 아닌 R1인 원에서 세타 라디안이 이루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자, R1 곱하기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2파이 R1, 이게 전체 둘레가 되고요. 이 둘레에 해당되는 각도가 2파이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세타에 해당되는 각도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세타에 해당되는 각도는 S1이 되고 요게 바로 세타가 되겠죠. 자, 전체 둘레에 대한 중심 각도는 그 각도에 대한 호의 길이죠.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관계에서, 자, 요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S1을 뽑아낼 수 있죠. 내항 곱하기 외항이기 때문에 내항으로 하면 S1 곱하기 2파이는 외항 2파이 R1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S1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2파이를 없애주면 R1 세타가 되죠. 따라서 세타 라디안의 반지름이 R1인 호의 길이는 S1이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R2에 해당되는 반지름에 대해서는 호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동일하게 요 B를 그대로 쓰면 되죠.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돼요? S2 자 2파이 R2 대 2파이는 S2 대 파이가 되죠. 그러면 그 관계에서 역시 S2는 R2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을 우리가 적어보면 S1은 R1 세타가 되고 S2는 R2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세타로 정리해보면 세타는 자 여기서 R1을 나눠주면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R2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라디안이라는 건요. 여기 라디안이라는 것은 바로 호 길이 나누기 반지름, 호 길이 나누기 반지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라디안은 이제 어떤 각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각도가 이루는 호의 길이로 측정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더 쉽게 생각하는 거는 반지름을 우리가 1로 생각했을 때 그 각도가 이루는 호의 길이가 바로 그 라디안 값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1이 아닐 때는 그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세타 라디안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인 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의 미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것처럼요. 사인 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분은 평균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 기울기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뭐 델타 x라고 치면은 그거를 우리가 0으로 보내주게 되면 0으로 아주 0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instantaneous slope 해서 순간 기울기 즉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sin x의 미분은 코사인 x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처럼 델타 sin x 그러니까 나누기 델타 x 델타 x분의 델타 sin x라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기울기에서 델타 x를 0으로 함으로써 sin x에 대한 미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일반적인 여기 나오는 이 함수는 y equal sin x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점 우리가 x라고 여기다 x라고 합시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x가 떨어져 있는 점. 자, 이 지점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델타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sin x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가면 이 높이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이 높이는 sin x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x에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지점 x 더하기 델타 x이기 때문에 이 점에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되냐면 이 값은 이게 sin x 더하기 델타 x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뭐 y equal sin x인데 굳이 쓰면 dx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요. 또는 요거는 델타 x분의 여기에 sin x가 변했기 때문에 델타 sin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빼주면 요게 델타 x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요거죠. 높이입니다. 요게 바로 델타 sin x가 된 양이죠. 이건 뭐예요? 위에서 밑에를 빼면 됩니다. 위에는 sin x 더하기 델타 x였고요. 밑에는 sin x였기 때문에 뺍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두고 보면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삼각 그 함수에 여기 나오는 그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삼각 함수에
덧셈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참고로 적어놨어요. sin 뭐 a 더하기 b라고 하면 이거는 sin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sin b예요. 여기 a, b를 sin, 코사인 한 번씩 해줄 때 순서를 한 번씩 바꿔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봅시다. sin x 먼저 오고요. 곱하기 코사인 뒤에 거 더하기 코사인 뒤에 거, 코사인 앞에 거네요. 그냥 코사인 x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뒤에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빼기 사인 x는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인 x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게 묶어냅니다. 사인 x, 사인 x. 여기 있는 사인 x와 여기 있는 사인 x를 묶어내요. 그러면 사인 x 코사인 델타 x 빼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거는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델타 x가 남습니다. 자, 이 분모는 이렇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도 영향을 끼치죠.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 x분의 사인 x 갈로 코사인 델타 x 빼기 1 더하기 x 델타 x분의 코사인 x 사인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사인 x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리미트를 우리가 보내야죠. 리미트로 보내야죠. 자, 그럼 여기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게 자, 사인 x는 델타 x하고 상관없으니까 됐고요. 이 부분이 남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도 델타 x 0으로 가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요거 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 두 부분이 남아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코사인 델타 x 빼기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사인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결과를 말하면요. 요거는 1이 돼요. 요 부분은 1이 됩니다. 요 부분은 제로가 돼요. 따라서 남는 거는 뭐가 되냐면 자,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사인 x 델타 사인 x 델타 x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제로로 가고요. 뒤에 있는 이거는 1로 가기 때문에 코사인 x로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결과 그겁니다. 자, 요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1번과 2번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게 이번 시간의 핵심인 사항이 되고요. 자, 이게 사인 함수입니다. 요건 뒤에 증명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코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y 이퀄 코사인 x의 함수입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커지는 건데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평균 기울기 계산한 다음에 델타 x를 제로로 보내면 그게 순간 기울기가 되고 그게 미분이 됩니다. 자, 코사인 x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자, 코사인 x dx는 델타 코사인 x 델타 x에서 델타 x를 제로로 가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사인 x인데 그럼 어떻게 푸냐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에 대해서요. 임의의 점에 대해서 평균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한번 보면 자, 이 부분을 x라고 하고요. 자, 요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고 그럼 이 지점은 x 더하기 델타 x가 되죠. 그러면 x일 때의 이 함수값 이 부분은 이게 코사인 x가 되는 것이고요. x 더하기 델타 x일 때 이 함수값 이 점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코사인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 자,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델타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코사인 x 한번 그대로 해봅니다. 자, x 더하기 델타 x 빼기 x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x 플러스 델타 x 자, 코사인
해당되는 코사인 x 더하기 델타 x 빼기 코사인 x입니다. 이게 바로 y의 증분, 이게 x의 증분이에요. 자, 그대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코사인 A 더하기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빼기 사인 A, 사인 B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줍니다. 코사인 앞에 거 곱하기 코사인 뒤에 거 빼기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코사인 X를 빼줘요. 그럼 여기서도 남는 게 여기 코사인 X 부분하고 코사인 X 부분하고 공통으로 되죠. 그래서 이거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코사인 X 묶어내고 코사인 델타 X 빼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항은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사인 델타 X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하고 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요. 앞에 항하고 이렇게 뒤에 항하고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 생각해 보면 코사인 X 델타 X분의 자, 델타 X분의 코사인 X 곱하기 갈로 코사인 델타 X 빼기 1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있고 사인 X 곱하기 델타 X분의 사인 델타 X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이 부분은 0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건 0으로 갑니다. 그 다음 델타 X분의 사인 델타 X 이거는 나중에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이게 1로 간다고 그랬어요. 언제?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따라서 남는 건 뭡니까? 따라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X만 남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d 코사인 x dx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사인 x만 남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앞에서 나왔던 동일항 1번과 2번에 대한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앞에서 했던 사인 함수의 미분 그리고 코사인 함수의 미분, 결국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이용해서 평균 기울기 계산한 다음에 덧셈 정리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나오는 1번과 2번의 극한값으로 표현되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 값들만 해결이 되면 바로 사인 앤 코사인 함수에 대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극한들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있는 것부터 봅시다.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사인 델타 x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이겁니다. 프루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오픈북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수학 증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가 제로로 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리미트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뭐 델타 x분의 사인 델타 x 이게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세타로 쓰던지 또는 뭐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게 어떻게 되냐 1로 간다. 뭐 이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자, 여기 나오는 삼각형을 여기 나오는 삼각형 그리고 호 그리고 또 나오는 삼각형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세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높이는 세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높이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이 부분의 높이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 OAT에서의 이
자, 밑변의 길이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이죠. 반지름이니까 1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의 높이는 자, 탄젠트 세타가 이 1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세타로 주어집니다. 자, 이 부분의 높이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의 높이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 OAP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각형 OAP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예요? 1이고요. 높이는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삼각형 OAP의 면적입니다. 자, 부채꼴 OAP. 부채꼴 OAP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쵸? 조금 생각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삼각형 OAT의 면적은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밑변 1이고 높이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부채꼴 OAP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세타가 라디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면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면적은 얼마예요?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되죠. 파이 r이 1이니까 1의 제곱입니다. 근데 OAP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 이 원에 대해서는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2파이죠. 2파인데 여기서는 얼마만 가지고 있어요? 파이만 가지고 있죠. 따라서 원 반지름이 1인 전체 면적에서 전체 각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파이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면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파이 세타가 되네요. 파이는 없어지고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세타. 예, 2분의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1이고 파이 라디안의 그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2분의 세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삼각형 OAP 면적, 부채꼴 OAP 면적, 삼각형 OAT 면적 관계를 이용해서 적어봅시다. 적어보면요. 자, 딱 보기에 어떤 게 제일 적어요? 삼각형 OAP의 면적이 제일 적죠. 그래서 삼각형 OAP의 면적은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 부채꼴이 더 큽니다. 면적이 왜 더 크냐면 삼각형보다 이 부분들이 면적이 더 있잖아요. 그죠? 물론 세타가 작아지면 이 확 큰 부분들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세타에 대해서 이 부채꼴의 면적이 그만큼 빗금친 부분만큼 더 많다는 것이고요. 다음 삼각형 OAT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아주 작아지게 되면 다른 것들하고 비슷해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크죠. 그죠? 지금 상태 세타가 뭐 0에서 2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 관계에서부터요. 그죠? 여기 에어리아로부터 이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가 나왔으니까 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귀찮죠?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죠? 여기다가 여기 2로 곱한다. 2로 곱하면 사인 세타보다 세타가 크고 그 세타는 탄젠트 세타보다 작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자, 사인 세타, 우리가 세타를 0에서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인 세타는 양수입니다. 사인 세타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양변을 사인 세타로 나누는 겁니다. 사인 세타로 나눈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나누면 1 되고요. 사인 세타로 나누면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나누기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인 세타로 나누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요. 이것들의 역수를 취합니다. 이것들의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한다.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등호의 방향이 쫙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제일 컸는데 역수를 취하면 코사인 세타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게 뭡니까? 요거 역수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1의 역수는 1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보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크고 그거는 또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리미트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자, 우리가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보면 세타가 제로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폼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모든 항에다가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간다. 여기도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간다. 뭐 1일 때는 세타가 없으니까 그냥 둡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제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부분은 이건 1이죠. 그럼 뭐예요? 리미트 사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적어보면 이거는 1보다 크고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1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극한을 취했더니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관계가요. 여러분들 극한에서 여기에 샌드위치 이론이에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론. 두 함수의 어떤 함수보다 크고 어떤 함수보다 작은데 그 양쪽의 극한들이 같은 값으로 갈 때 중간에 있는 값도 그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에 필요했던 그 극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관계를 하는 거는요. 자, 여기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렇죠? 삼각형에서의 면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샌드위치 룰이라는 샌드위치 시어리라보다는 이게 샌드위치 룰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코사인 델타 x 빼기 1이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자, 요거는 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가장 쉬운 걸 여러분들 설명하면 코사인 x는 여기 나오는 x 이퀄 제로에서 슬롭이 제로인 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함수에서 이게 사인, 자, 이게 사인 x 함수죠. 이게 사인 x, 이게 코사인 x 함수입니다. 코사인 x. 코사인 x가 1에서부터 쭉 바뀌고 있는 건데, 자, 코사인 x는 자, x 이퀄 제로에서 x 이퀄 제로에서 자, 이 부분에서 뭐가 돼요? 이게 슬롭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d 코사인 dx, 즉 뭐예요? 코사인 x의 미분이죠. 코사인 x의 미분이에요. 자, 코사인 x의 미분을 하게 되면 자, x에서의 미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 x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x는 0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는 여기를 우리가 델타 x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델타 x는 자, 함수값을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 보면 되겠죠. 이렇게 델타 x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이 부분의 값이 바로 코사인 델타 x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특별히
x 이꼴 제로와 그리고 델타 x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균 기울기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자, 여기 나온 d 코사인 x dx는 우리가 평균 기울기 델타 코사인 x 요걸로 계산하면 되죠. 자, 계산해보면 자, 뒤에 값 델타 x 빼기 제로, 그 다음에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은 코사인 델타 x에다가 여기 뭐예요? 이 값을 빼면 되죠. 빼기 코사인 제로를 빼면 됩니다. 코사인 제로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자, 리미트 코사인 델타 x 빼기 1 나누기 델타 x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자, 델타 x가 제로로 가야 됩니다. 델타 x가. 자, 이렇게 되면 요게 뭐예요? 결국 요게 기울기, 이게 슬롭이죠? 슬롭이죠? 근데 슬롭이 이게 뭐예요? 1이죠? 따라서 슬롭이 여기 1이 아니고 제로죠. 네, 슬롭이 제로입니다. 제로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극한이 제로가 된다. 자, 요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슬롭이 제로인 것을 이용하긴 했지만요. 뭐 이 정도 증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여기 필요한 극한값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코사인 델타 x 빼기 1이 제로가 된다.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증명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사인 그리고 코사인의 이계 미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이계도 함수입니다. 이계도 함수라는 거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수함수는 이게 1개 미분 방정식이 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dy dx 함수를 우리가 x로 미분한 그 값이 자기 함수 값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정식에 미분한 게 하나 미분한 게 들어있어서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초기 조건, 즉 x가 0일 때 어떤 y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답은 y of x라고 하면요. x라고 함수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2의 x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y에 그 0이 들어갔을 때 y0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y0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미분 방정식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인 앤 코사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y 이꼴 어떤 t 시간 함수에 대한 t라고 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사인 t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가 사인 t라고 하면요. 이걸 한번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dy dt라고 하죠. dy dt. 이거는 코사인 t가 됩니다. 맞죠? 코사인 t가 돼요. 요거를 dy dt를 그냥 y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사인 t가 돼요. 자,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y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그러세요? d second y dt 스퀘어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코사인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쓰면 y 2'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사인 t는 뭐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y 오브 t하고 같죠. 즉 마이너스 사인 t는
sin t가 y였으니까 마이너스 sin t는 마이너스 yt와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미분 방정식인데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하고 같은 게 아니라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하고 같은 그러한 또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방정식인데 두 번 미분한 게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두 번 미분의 세컨 오더라는 뜻이고요.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1개 미분 방정식에서는요. x가 0일 때 초기 조건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여기 2개 미분 방정식에서는 두 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가 두 개가 있어야 그 함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미분 방정식은 봤더니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부호가 바뀐 거하고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초기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y가 0일 때 y 0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는 y가 0일 때 한 번 미분한 값이 얼마인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앤 코사인은 요거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함수기 때문에 거리를 한 번 미분한 건 뭐가 돼요? 속도가 되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초기 포지션 위치가 되고요. 요거는 초기 벨로시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인 앤 코사인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y 꼴 t가 이번에는 코사인 t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y 프라임은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이걸 또 미분 한번 해봅니다. 또 미분 한번 해보면 y2 프라임 뭐가 됩니까? 이번에는 사인 t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이건 뭐하고 같아요? 처음에 주어진 y하고 부호만 다르죠. 따라서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의 함수하고 부호만 다르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y를 거리라고 하면요. 거리라고 하면 한 번 미분한 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속도가 되고요.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여러분들 지금 물리 배우고 있죠? 나하고도 벌써 이야기했죠? 이건 뭐예요? 가속도가 됩니다. 자, 한 번 미분한 거는 속도, 두 번 미분한 거는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사인 앤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요거를 거리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동 거리를 사인 앤 코사인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그거에 두 번 미분한 가속도는 마이너스 거리하고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초기에 거리가 큰 경우에는 가속도도 반대 방향으로 크다는 겁니다. 거리가 커질수록 가속도가 커지죠. 가속도가 커지는 거죠. F는 ma죠. 그죠? 따라서 같은 질량에 대해서 힘도 커져요. 거리가 커질수록 잡아당기는 힘 역시 커진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스 스프링, 질량체를 스프링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초기에 여러분들이 추가 정적 상태에 있을 때,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거를 많이 잡아서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빠르죠. 맞죠? 가속도가 큰 거죠. 가속도가 큰 것이고, 거리가 커질수록 거리를 여러분이 많이 당겨 놓으면 그 스프링을 원래 위치로 당기는 힘 역시 커집니다. 자,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의 함수하고 부호가 다른 이런 경우, 이런 걸 가지고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족하는, 이 2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함수 y는 sin t 플러스 코사인 t인데, 여기 왜 a하고 b를 집어넣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처음에 조금 당겨놓고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당겨놓고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초기에 스프링을 어떤 초기 속도를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다 바뀌는 이러한 계수들이 들어갑니다. 이 계수들은 바로 A하고 B인데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방정식을 2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라에서 일반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업 수학에서 배울 미분 방정식에서 가장 이제 이계도 함수 중에서 가장 심플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깊숙하게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질량 스프링 달려있는 그 질량 스프링계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이 이계 미분 방정식을 쓰게 되고요. 자, 이때는 이제 스프링하고 질량이 전부 다 1일 경우고요. 만약에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어떤 특정한 스프링 개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질량을 가지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T 앞에 어떤 개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한 걸 정리를 하게 되면, 삼각함수에서 배웠고요. 라디안에 대해서 배웠고요. 삼각함수의 미분 배웠습니다. 필요한 그 극한값 두 개를 유도하는 것을 했고요. 결국 이 우리가 미분하게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사인 앤 코사인은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을 부호 바꾼 것 같은 이계 미분 방정식을 구성하게 되고, 이계 미분 방정식에 여러분들 초기 조건과 포지션과 벨로시티를 주게 되면 이것들은 어떤 이러한 그 질량 스프링계 같은 시스템에 그 질량이 어떤 식으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인 코사인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이제 진동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진동하는가를 나타낼 때, 기술할 때 필요한 그러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사인 코사인 함수의 이계도 함수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